안녕하세요. 열정과학의 열쌤입니다. 최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 용의자가 확인이 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질 수 있었던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DNA 유전자 분석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몇 가지 의문점들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올 수도 있어. 먼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부터 91년까지 무려 5년 동안 10명의 여성이 강간 살해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범인에 대해 알아가면서 범인을 꼭 찾고 싶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또한 이 영화를 보고 범인을 꼭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함께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공소시효가 2006년에 만료가 되어서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드디어 2019년 9월 현재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되었습니다. 바로 이춘재. 다행인진 모르겠지만 이 용의자는 이미 1994년 자신의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현재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영원히 범인을 알 수 없었을 것 같던 이 사건을 풀어준 DNA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몇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유전자와 DNA라는 말은 혼용돼서 쓰이는데 유전자는 인간의 형질, 형질은 일반적으로 곱슬머리, 생머리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말합니다. 이 특성을 결정하는 인자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약 25,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DNA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DNA 자체가 유전자라기보다는 여러 유전자가 들어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DNA에는 유전자가 아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한 사람의 전체 유전자와 유전자가 아닌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유전체, 지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DNA 속에 전체 정보가 유전체, 이 지놈에 담겨 있습니다. DNA의 유전 정보는 염기서열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저장이 되는데 염기는 A, C, G, T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염기가 어떤 순서로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는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실마리가 되었던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를 분석한다는 것은 DNA 속에 앞서 말한 염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염기는 약 60억 개가 넘습니다.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30억 쌍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염기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효율적인 분석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당히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이는 방법이 STR을 이용한 분석 방법입니다. STR이란 Short, Tandem, Repeat, 즉 단순하고 짧게 반복되는 염기서열을 말합니다. 아주 짧은 염기서열이 특정한 유전체 부위에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횟수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A, C, T, A 라는 염기서열이 있고 이 염기서열이 유전체의 어떤 부위에서 12번 반복되고 다른 어떤 유전체의 부위에서는 30번 반복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럼 이 STR의 반복 횟수를 알아내면 동일한 사람의 유전자인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전자 지문 또는 유전자 마커 유전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유전자 마커가 동일한 사람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체의 13개의 부위에서 STR을 조사하면
완전히 동일한 유전자라고 판명될 확률은 약 수백억에서 수천억 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75억 명 정도 되니까 75억 명 중에서 두 사람이 이 유전자 마커가 같을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오래전 사건을 해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FBI는 DNA를 분석해서 수사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무려 1988년부터였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STR을 분석하는 기술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DNA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법을 범죄 수사에 적용해 왔습니다. 지난 1982년에 성폭행 및 살해 혐의로 기소된 버지니아주의 얼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이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5년에 사형 집행 5일 전에 종신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년과 99년 이 STR 분석을 통해서 2000년에 무죄임을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의자 탄슬리라는 사람이 이 유전자 마커가 피해자의 몸에 있던 정액 속의 유전자 마커랑 동일한 것이 판명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가 없던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할 뻔한 아주 큰 사건이었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춘재도 이와 같은 유전자 분석으로 용의자로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총 10차의 연쇄살인 사건 중에서 5차, 7차, 9차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동일한 DNA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현재 4차 증거물의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4차 증거물의 일치 여부까지 판명이 되면 더 확실하게 이춘재가 진범이라는 것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는 DNA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미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사건에 활용하였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활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일명 DNA법이라는 것이 발효가 됐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제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DNA 채취 대상은 살인, 강간, 추행, 아동 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도, 방화, 약취, 유인, 특수체포, 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 형법상 상관살해 및 재범 우려와 그 피해 정도가 큰 11개 유형의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 또는 형을 확정받은 자에 대해서 DNA를 채취하여 연구 보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자의 DNA 채취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2010년이고 이때부터 범죄자의 DNA 유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범죄 사실이 무죄로 판명날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이 정보는 삭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까지였으므로 본격적으로 DNA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의 실마리를 해결할 수 있었던 시기는 최소 2010년 이후가 됩니다. 또한 법이 발효되었다고 해서 당장 2010년에 모든 범죄자들의 DNA 정보가 수집된 것도 아니므로 이 DNA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증거물과 DNA 정보를 대조하는 것이 시간이 걸렸다고 봐야 맞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범죄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현하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할 때 범인의 혈액형이 B형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실제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었습니다. 왜 일치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이 부분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송강호가 맡았던 형사 역할의 실제 인물인 하승균 전 총경님도 확인을 해줬던 내용인데요. 당시 범인을 B형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B형의 혈흔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여러 혈흔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 분석 기법으로는 여러 사람의 혈액이 섞여 있을 경우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람의 혈액형은 혈액을 응집시키는 반응을 통해서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O형과 B형의 혈액이 섞여 있다면 O형은 응집이 되는 원인인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B형은 응집원 때문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따라서 O형이 섞여 있다는 것은 쉽게 알아내긴 어렵습니다. 즉 O형과 B형이 섞여 있는 혈액에서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 O형이 있다는 것은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죠. 지금은 DNA 속의 유전자를 통해서 혈액형의 종류까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으므로 이런 걱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활용된 DNA 유전자 분석 방법과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미제로 남아있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 다음에 이영호 유괴살인 사건 또한 실마리를 꼭 반드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멸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